정부의 4대강 개발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안동 다목적 댐이 착공 5년 반 만에 준공됐습니다. 이날 준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안동 다목적 댐 건설에 공이 큰 수자원 개발공사 전철치씨 등을 표창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사를 통해 안동 다목적 댐의 준공으로 낙동강 유역 16만 정보의 광활한 농경지는 물론 새로 조성될 만여 정보의 농토와 3만여 정보의 천수답을 수리 안전답으로 바꾸어 연간 5만 톤의 식량이 증산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만든 이 거창한 축조물은 우리의 불타는 의욕과 집념으로서 대자연을 정복한 또 하나의 승리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유유히 굽이치는 안동 대호수의 물결을 바라보며 유구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민족의 웅비와 무궁한 발전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자고 강조하면서 안동댐에 이어 제2단계 사업으로 낙동강 유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댐의 규모는 저수면적 51.5평방킬로미터에 높이 83m, 길이 612m, 총 저수량 12억 4,800만 톤으로 소양강 다목적 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댐이며 9만 킬로와트의 양수 발전 설비를 갖추고 1년에 10억 톤가량의 각종 용수를 공급해서 구미, 대구, 마산, 원산, 울산, 부산 등지에까지 물을 대주게 됩니다. 또한 이 댐의 건설로 크나큰 인공호수를 만들었으며 도산서원 등 민속문화재 등으로 중요한 관광자원 구실도 하게 됐습니다.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대통령 영예 박근혜 양은 이 여객기의 내부를 돌아보고 콩코드는 속도가 빠른 만큼 세계 여러 나라를 가깝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로 우리나라에 부임한 존 케네드 커닝햄 뉴질랜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디에토 아폰데 로페즈 신임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에 새로 지은 KBS 방송종합청사를 방문하고 준공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이철성 신민당 대표 최고위원과 함께 문화의 샘터 결의 길잡이라고 새긴 대통령의 휘호탑도 제막하고 KBS의 방송시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착공 2년 7개월 만에 준공을 본 여의도의 KBS 방송종합청사는 대지와 연건평이 각각 18,000평이나 되는 큰 규모의 방송 전당으로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자동 송출 장치 등 최신 장비와 기재를 갖추었습니다. 여기는 육군 제3사관학교. 박정희 대통령은 학교를 돌아보고 교육 중인 생도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릉 육군사관학교의 교관과 이 지방 대학의 교수진들이 나와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내무반에 들러서는 생도들의 개인 화기와 장비, 피복 침구 등을 살피고 내무반 생활을 자상하게 점검했습니다. 이어서 생도들의 태권도 시간과 생도들의 갖가지 훈련 교육 상황을 살피면서 세계 제1의 장교가 되겠다는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외무부 연두 순시에서 외교관들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총무처 순시에서는 올해부터 비위 징계 공무원과 보상 공무원의 명단을 수록하는 서정쇄신 연감 같은 것을 만들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전시된 우표와 등기 서류, 자동 판매 접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우리의 전력이 북한 괴뢰를 앞지를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군관민이 일치단결해서 국력을 기르면은 북한 괴뢰가 손쉽게 남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공보부 순시에서는 광주에 국립박물관을 세우라고 지시하고 조상들이 남긴 훌륭한 문화를 다시 발견하고 올바르게 평가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긍지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무부 순시에서 새마을 운동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지적한 박 대통령은 농촌에서는 농사 이외 소득을 더욱 높이도록 하며 국민의 접촉이 많은 내무부 공무원들은 가장 모범이 되라고 당부하면서 모범 공무원 23명을 격려했습니다. 국토통일원에서는 대통령 친필을 새긴 국토통일이라는 글자판을 제막하고 우리 세대는 언젠가는 통일이 된다는 것을 신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특별시를 연두 순시한 자리에서 서울시정의 근본 문제는 인구 억제라고 말하면서 서울의 인구 억제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이 될 때까지 임시로 인구 수십만 정도의 임시 행정 수도를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로 우리나라에 부임한 에마누엘론 이스라엘 대사와 호세 카를로스 무노스 주한 과테말라 대사의 신임장을 제정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영예 근해안과 함께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내 생명 조국을 위해라는 호국비를 제막했습니다. 제33기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박 대통령은 개인이나 민족이 생존을 유지하고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라가 있고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나라를 지키고 힘을 기르려면 국민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하며
총화 단결이야말로 총력 안보의 바탕이고 국력 배양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괴뢰가 주한미군의 결수를 입버릇처럼 떠들어대지만은 그동안 우리의 국력은 비약적인 신장을 거듭해서 적이 함부로 넘보지 못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고 말하고 온 국민이 정부와 군을 믿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제25기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의 국방을 남에게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고 우리의 땅과 우리의 조국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공군력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물론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는 국방과 경제 면에서 완전히 자주 자립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것이며 그때가 되면은 북한 괴뢰를 완전히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의 산소를 찾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모범 예비군들을 접견하고 앞으로 3, 4년이면 우리의 국방이나 경제는 완전히 자립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토 예비군이 그동안 착실히 성장해서 막강한 방위력을 갖게 됐다고 지하했습니다. 향토 예비군 창설 9달 기념식이 전국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예비군 스스로가 수도 서울을 적의 침략으로부터 지킬 것을 다짐하며 멸공의 투사로서 그리고 산업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제31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입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우리 해군은 장비 현대화 계획 등 전력 증강을 위한 일련의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돼 북한 괴뢰군을 제압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히고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오늘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다가 제2의 영토나 다를 바 없으며 따라서 우리 해군의 책무도 그만큼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뒤 방위산업 시설을 돌아보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방위산업 기술진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들 업체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각종 무기와 중장비의 생산 과정, 부품 조립 과정, 그리고 성능 시험에 이르기까지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우리 국군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 전투기를 제외한 모든 공중 보급 수송 장비와 지상 무기 등이 이미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섰으며 앞으로 몇 해 안에 모든 무기가 완전히 국산화돼서 자력 국방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괴뢰는 이미 60년대 초부터 군비 생산에 착수해서 남침 준비를 서둘렀지만 우리는 그보다 10년이나 뒤늦은 1972년부터 방위산업에 착수했으나 우리의 수준은 현 단계에서도 북한 괴뢰 수준을 앞지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열성적으로 내고 있는 방위세만으로도 현재 자주 국방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더 이상 방위성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기업인들은 그 재력으로 종업원의 처우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는 등
기업 경영에 더욱 열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후방의 전 예비군도 실전 훈련용 특수 차량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민간 기업이 경영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의 자체 경비를 위해 방위산업체는 신해 대공포 등 필요한 무기를 자력으로 구입해서 그 기업체 예비군이 이를 운영하도록 자체 방공체제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충무공 탄신일을 맞아 hiun중사까지 행군하는 서울의 고교 학도 호국단원들. 박정희 대통령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432번째 탄신일을 기념하는 달의 행제에 참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충사 경내 활터에서 활을 쏘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충사에서 4km 떨어진 충무공 묘소를 찾아 헌화하고 공의 후손들과도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조선 왕조 때 명필 주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이 있는 충청남도 예산군 용궁리에서 이고장 여러 주민들과 환담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보수 정화공사를 벌이고 있는 주사 선생의 고택을 자세히 살피면서 이 집을 조선시대 유물로 잘 보수하면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사랑채와 안방에 벼루와 다듬이 돌 등을 놓아 민속적인 풍속을 살리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충의사에서 윤봉길 의사 의거 45주년 행사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충의사를 좀 더 우람하게 짓고 윤의사의 생가는 옛 모습대로 잘 보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7월 8일 저녁부터 9일 아침까지 서울 경기지방에 50여 년 만에 큰 폭우가 내리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과 경기도 시흥지구의 수해 현장을 돌아보고 수해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룻밤 새 집과 재산과 가족마저 잃은 수재민들은 기막힌 슬픔 속에서도 새 삶의 의욕을 가지고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과 주민들의 새마을 협동 정신으로 복구 작업은 진척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육군 공병대가 동원돼서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고 임시 교량을 가설하는 등 신속히 대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수재민들에 대해 정부에서 수해 복구에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테니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완벽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고 수재민 구호 대책 진척 상황을 매일 보고하도록 재대책본부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령의 박근혜양은 수해를 입은 구로동 수출산업공단을 찾아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살피고 근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박근혜양은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용기를 가지도록 부탁했으며 진료차에도 올라 금진 중엔 서울시 의사회 봉사반을 격려했습니다. 근혜양은 또 산사태 이재민들이 수용되어 있는 지흥이동 해명보육원에 들러 수용 실태와 이재민들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고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박근혜양은 이재민 부녀자들의 손을 잡고 이런 때일수록 어머니들이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용기를 갖고 어린이들을 잘 보살필 것을 부탁했습니다. 수재민들을 돕는 일을 남의 일로만 여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따뜻한 동포애를 발휘해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새 삶의 용기를 갖도록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과 안양지구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수재민의 주택 문제와 방역대책 등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관계부처는 너무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특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임 소득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서 자력으로 복구할 수 있는 일은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서울 구로동 수출산업공단에 들러 수재민의 수용 실태와 공장 가동 현황을 자세히 묻고 소방차와 양수기를 모두 동원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수재 종업원과 일반 수재민 구호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신문협회와 방송협회 회장단은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고 그동안 언론기관에서 모금한 원호성금 5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언론기관이 원호성금을 모금하는데 크게 협조한 것을 치하하고 형편이 어려운 원호 대상자들부터 중점적으로 도와주도록 원호처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유경수여사 기념관이 고인의 모교인 서울 배화 여자중고등학교에 세워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영예 근혜양과 함께 개관식에 참석하고 기념관 내부를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념관은 유경수 여사가 서거하기 전 모교에 체육관 건립을 위한 성금을 보낸 것이 계기가 돼서 세워졌습니다. 이 기념관에는 강의실과 화학실험실, 텔렉스실, 타자실습실, 편물실, 재봉실, 조리실습실, 어학연구실, 종합시청각실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각종 실험 실습 교재는 박 대통령이 보내준 것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념실에서 유교사의 소녀 시절로부터 세상 떠나기까지의 각종 기념사진과 유물들이 연대순으로 진열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기념관 시설을 여자 실업 전문학교로 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문교부 장관에게 지시하고 학비 부담 없이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게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문제도 연구하라면서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이 후에 훌륭히 되더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 법률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각국 대표 30여 명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국토가 분단되고 북한 괴뢰 끊임없는 무력 도발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3,600만의 생존과 국권을 수호하는 것이 최고의 자유요, 인권이요,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 법률가 회의는 18개국 법률 관계자 800여 명이 참가했는데 나흘 동안에 분과위원회별 토론을 갖고 약사법에 관한 특별위원회 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육군 제3사관학교. 이곳 충성연병장에서 1977년도 제3사관학교 졸업과 임관식이 베풀어졌습니다. 졸업생들은 이날 육군 소위로 임관됨과 동시에 초급대학 졸업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북한보다 월등한 국력을 길러 막강한 자위력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 국군과 국민의 사기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고 자신에 차 있다고 말하고 아직도 허황한 적과 야욕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북한 공산 집단의 망동을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적을 먼저 공격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 이기려면 몇 배 더한 훈련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1회 세계 청소년 배구 선수권 대회 여자부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우리 선수단을 접견하고 귀국 인사를 받았습니다. 또 시카고에서 열린 제3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제패하고 돌아온 태권도 선수단도 접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수 여러분이 꾸준히 연마한 실력으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을 제압하고 우승한 것은 우리 국력의 눈부신 신장을 널리 소개한 것이며 훌륭한 체육 외교라고 지하했습니다. 근군 29돌 국군의 날을 기념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선인들의 충원이 서려 있는 이 강토를 이제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하며 하루빨리 국력을 길러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도 우리 힘으로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국력은 모든 면에서 북한 공산 집단을 능히 제압할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6.25 당시의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 국군은 3,600만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 속에서 이 땅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우렁찬 진군을 계속할 것이며 만약에 이를 가로막는 적이 있다면 그들과 맞서 싸우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싸워서 초전에 박살내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식을 마친 장병들은 이날 오후 약 2시간 동안 서울 시가 행진을 벌여 연도에 나온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뉴스에서는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담은 기록 영화를 제작해서 곧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군 29돌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6회공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가 서울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사관생도들의 화려한 응원 속에 축구와 럭비 경기를 가진 이번 대회에서 해군 사관학교가 종합전적 3승 1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
박 대통령은 요르단 왕국의 하산 빈 타랄 왕세자를 접견하고 환담했습니다. 하산 왕세자는 이번에 와서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두 나라 간의 경제 협력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영애 박근혜 양은 하산 요르단 왕세자비를 맞아 환담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하산 왕세자에게 수교 훈장 황화장을 달아주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리 폭발사고 현장을 돌아보고 희생자와 유족과 이재민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를 표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한 모든 대책을 세워서 집행하고 부상자의 치료와 가옥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적십자 구호반을 비롯해서 관계당국과 군부대, 민방위대, 예비군,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는 신속히 이리지방 이재민 구호와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리 사고 복구와 구호비 그리고 이리역 주변 정화 사업엔 모두 130억 원이 투입됩니다. 복구 계획에 따르면 가옥이 전파된 이재민을 위해 13평형 5층 아파트 1150가구를 12월 초에 착공해 내년 6월에 완공하며 이재민에 대한 장기 구호 대책과 조금이라도 파괴된 가옥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했습니다. 재난을 직접 당한 이리지방 주민들도 복구 작업에 나섬으로써 새 삶의 의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사랑의 손길이 계속해서 뻗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자활 의욕으로 복구에 나서는 한 이번 사고의 불행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77년도) 민방위 훈련을 결산하는 제71차 민방위의 날 훈련이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를 적의 기습 공격에 대비한 이날 훈련에 온 국민이 적극 참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낮 훈련이 실시되는 동안 서울 시내 민방위 훈련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훈련 경계 경보에 이어 가상적기가 서울 상공에 나타나 공습을 시작하자 아군기가 즉각 추격해서 쫓아냈고 지상에서는 대공포화가 일제히 불을 뿜어댔으며 적의 공중 낙하 침투가 감행되자 이를 응징하기 위해 아군도 즉각 공중 투하 작전을 벌이는 등 실전을 방불하게 했습니다. 가상적 헬리콥터가 광화문 광장에 착륙하자 대공화기로 이를 즉각 추적했습니다. 훈련 공습 경보가 해제되자 대피했던 민방위 대원들은 인명구조와 피해복구 작업에 나섰고
폭격받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소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 일부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야간 등화관제 훈련과 대공 사격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공습 경보와 함께 완전 소등을 한 가운데 가상적기와 대공포화의 폭음만이 정막을 깨뜨렸는데 이번 훈련은 총력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예고 없이 이리 시내 천막촌에 들러 이리역 폭발 사고로 수용돼 있는 이재민들의 생활 실태를 돌아보고 위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재민들에게 어렵지만은 새로운 주거지로 옮길 때까지 6개월만 참으라고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이리 시내 상가와 중산층 아파트를 짓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고 이재민들이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아울러 지시했습니다. 한편 관계당국은 이미 이리 시내에 서민용 아파트를 착공했으며 온 국민의 따뜻한 동포애와 현지 주민들의 협동으로 피해 복구 작업이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실천하며 스스로 돕는 자조자립의 의지의 소산이라 하겠습니다. 대구 마산 간의 구마고속도로가 착공 18개월 만에 준공 개통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 근교인 달성군 월배면에 구마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준공 테이프를 건자 도로 연변의 주민과 학생들은 옷에 고무풍선을 날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호를 보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화원 인터체인지를 거쳐 새 고속도로를 시주했습니다. 2차선인 이 고속도로는 앞으로 통행량이 늘어나면 4차선으로 넓히도록 해놓았고 남지교 등 6개 다리와 옥포 터널 등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풍 휴게소에 도착해서 대통령 친필 휘호, 번영과 평화의 길이라고 쓴 고속도로 준공 기념탑을 제막했습니다. 84.5km의 구마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대구 마산 간의 주행시간은 현재 국도를 이용할 때보다 2시간이 단축된 1시간 20분으로 짧아졌고 대구 구미 등 지역이 마산항에 직결됨으로써 경남북 지역은 물론 영호남 간의 수송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마산 근교인 장원군 호계리 인터체인지에 도착해서 개통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전국의 고속도로 총 연장은 1226.9km로 늘어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마산 시내 한일 여자실업고등학교에 들러 재봉 실습실과 섬유 실험실에서 때마침 수업 중이던 여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학생들의 교과서와 노트를 살피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청에서 연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시책의 기본 방향을 첫째, 자주정신 함양으로 국민청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고 둘째,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추구해 나가며 셋째, 총력안보 체제로서 자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것 등
자주 자립 자유에 두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국민 각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쌀 4천만 섬 수확과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회고하고 국가 안보에는 단 한순간이라도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위 산업도 순조롭게 육성해서 기본 병기와 탄약은 이미 대량 생산 체제에 기반을 갖추었으며 80년대 중반에는 항공기도 우리 손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북한보다 10년 내지 15년을 앞서서 이미 결판이 났으며 군사적으로는 지금 남북이 비슷하지만 북한이 전쟁을 해도 승산이 없다고 체념할 때까지 우리가 몇 년 더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에도 고도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의료 보장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등 사회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국민 각자가 참되고 건실한 인간 본연의 생활 자세로 돌아가 인간 회복을 해야만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시정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신풍토 개선에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앞장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행정각부처에 대한 연두 순시를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기획원에서 정부 안에 매 분기마다 근로자의 임금 실태를 검토하는 기구를 만들어 최저임금부터 단계적으로 없애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무부에서는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서정 쇄신을 더욱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농수산부를 순시한 자리에서 쌀이란 모든 사람의 피땀으로 이룬 식량이고 또 우리가 비상사태에 있기 때문에 쌀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공부에서는 공장 새마을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앙관서를 연두 순시한 박정희 대통령은 외무부를 순시한 자리에서 외교관들의 정신무장을 더욱 확고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총무처에서 공무원들의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주라고 말하면서 집 없는 우수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주는 시책을 펴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무부 순시에서는 올해 실시하는 선거는 가장 모범적으로 깨끗하게 치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아 서정 쇄신을 계속 추진해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문교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정부 시책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말하고 면학 분위기를 파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방부에서 적이 어떤 무모한 도발도 못하도록 완벽한 방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하고 미 지상군의 단계적인 철수에 따른 보완과 국군 전력 증강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두 순시를 계속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법무부를 순시한 자리에서 금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니 사회기관과 법질서가 문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원호처를 순시한 자리에서는 원호 대상자 중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원호 대상자를 도와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습니다.
문화공보부 순시에서는 문화재 관리인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외국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고 해외 홍보용으로 제작 배포되는 화보 등은 사진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자연보호를 대상으로 한 금수강산과 국가발전상을 소개하는 위대한 전진이라는 문화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국토통일원에서는 전 국민이 통일된 통일 이론으로 무장해서 언제든지 민족사적인 정통성을 당당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일을 추진하는 일꾼들을 계속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력자원부 순시에서 태양열 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광산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두 순시를 기속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특별시에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의 시설을 확장 정비하고 관리를 잘 해서 여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연탄가스 방지법에 관한 연구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사육신묘역의 정화 사업을 기간 내에 마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를 순시한 자리에서 앞으로는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산청 등과 협조해서 어민들이 어로 저지선을 피해 서남 쪽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어선을 대형화해 동력화하는 데 힘쓰라고 지시하고 기업인들에게 공업고등학교를 육성하도록 권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들러 종자 개량 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진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수고가 많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노력해준 보람으로 우리가 주곡의 자급자족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치하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농촌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는데 경제성을 고려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대청댐 소몰지구 주민들의 입주와 보상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며 공장의 근로 청소년들이 야간 학교에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업체에 잘 부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시찰하고 교직원들의 건강에 유의해서 적절한 교대 근무를 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충청북도를 순시한 자리에서는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국토를 사랑하며 나라 사랑의 정신을 길러주라고 당부했으며 자연 보호 운동은 손쉽게 가까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로서 가장 적절한 정신교육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강원도를 순시하고 동해안에서는 해마다 어민들의 조난 사고가 나고 있는데 소형 어선을 없애고 최하 30톤 이상으로 어선을 대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 요원들을 잘 교육시켜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라고 아울러 지시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서울 사람들이 땅만 사놓고 개발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파악해서 국가가 계획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권장하고 일정한 기간 내 개발하지 않을 때는 대신 집행을 하는 등 유휴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제주도 개발을 위해서는 감귤 재배와 축산, 관광, 수산 개발 등 4가지 목표가 있다고 지적하고 축산의 경우 정부가 노는 땅을 개발해서 농가에 분양해준 뒤에 개발비를 연차적으로 갚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시설을 늘리고 전 도민이 관광요원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산자원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중문 관광단지와 대단위 제동목장을 둘러본 다음 서귀포에 있는 운정장학재단 감귤농장에 들러 종사원들을 격려했습니다.